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비행 기술이 엄청난 전문가가 찍은 것 같나요? 아닙니다. 비행은 아주 평범하게 했고 화려한 무빙은 나중에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만든 겁니다. 오늘 소개할 드론 제품은 드론 촬영의 문법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녀석, 바로 DJI 아바타 360입니다. 일단 날리고 앵글은 나중에 정해 라고 말하는 이 발칙한 드론이 과연 여러분의 다음 드론이 될 자격이 있는지 제가 직접 날려본 생생한 경험과 전문가들의 독서를 섞어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스펙부터 보고 가시죠. 본격적인 비행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녀석이 어떤 심장을 가졌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우선 이미징 시스템은 무려 1인치 플래그십 이미지 센서를 2개나 달았습니다. 덕분에 8K 60프레임으로 HDR 영상과 1억 2천만 화소의 파노라마 사진을 지원하죠. 전송 기술은 DJI-O4 플러스 시스템으로 최대 20km까지 끊임없이 HD 영상을 쏴줍니다. 안정성도 무척 중요하겠죠. 아바타 시리즈답게 전 방향 장애물 감지와 일체형 프로펠러 가드를 채택했습니다. 덕분에 좁은 숲길이나 사람 근처에서도 훨씬 과감하게 날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유연성도 고루 갖춘 녀석이더라고요. 360도 모드만 촬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싱글 렌즈 모드로 촬영이 됩니다. 그러면 4K 60프레임 HDR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듀얼 모드 드론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겠죠. 스펙도 스펙이지만 제가 처음 이 녀석을 띄웠을 때 느낀 그 소름 돋는 첫인상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고글을 쓰는 순간 이건 드론을 날리는 게 아니라 진짜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에 비행기 조종석 느낌을 내려고 RC 비행기의 조종석 부위에 짐벌이랑 카메라 모듈을 다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고글에다가 자이로 센서를 연동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아바타 360은 그걸 물리적 짐벌 없이 360 카메라 하나로 깔끔하게 해결해버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대로 시야가 360도로 펼쳐지는데 짐벌의 물리적 한계를 비웃는 듯한 그 자유로움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360도로 다 감상할 수가 있어요. 날아가면서도. 그런데 이런 몰입감이 단순히 재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FPV 촬영이 대중의 영역으로 확장되거든요. 사실 FPV 드론의 촬영은 어지간한 실력자가 아니면 다이나믹한 영상을 얻기가 정말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아바타 360은 전략이 다릅니다. 화려한 비행 스킬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주변을 훑으면서 안정적으로 날리세요. 360도로 일단 다 담아놓고 나중에 전용 편집기에서 앵글만 돌려주면 초보자도 전문가급의 다이나믹한 샷을 뽑아낼 가능성이 있어진 거예요. 너는 비행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크리에이티브만 챙겨. DJI의 유혹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편집만 잘하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360도 카메라의 태생적 약점인 스티칭 라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 두 대를 합치다 보니까 전후방 수평선 쪽에 어쩔 수 없는 왜곡이 생깁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방에 DJI 네오 2를 띄우고 추격샷을 찍어봤는데 FPV 고수인 경희군 카이님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네오 2가 정확히 스티칭 라인에 걸리면 마치 UFO처럼 사라졌다가 나타났다를 반복합니다. 즉 전후방 푸티지는 사용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DJI가 굳이 단일 카메라 모드를 넣어둔 겁니다. 전방 촬영이 중요한 순간엔 그냥 한쪽 렌즈만 써, 이렇게 대안을 준 거죠.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드론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번 리뷰는 FPV 드론 유튜버들과도 함께 했습니다. 오즈모 360으로 비교하면 카메라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게 되면 낮에 외부에 나가면 위에는 태양이 있고 밑에는 태양이 없어요. 어두워. 그래서 노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왜 몰랐냐? 우리는 이 카메라를 세워서 사용했습니다. 두 카메라가 모두 노출이 동일합니다. FPV 드론에서 드론에 이 카메라를 할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드론은 앞뒤로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주로 앞으로 가야 되니까 공간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온 공간은 또 장애물이 없는 거고. 그렇죠. 장애물이 멀리 있어요. 그래서 스티치아렌이 안 생기고 깔끔한 영상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확실히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큰 이점은 이 드론이 안 나온다. 배터리도 전에보다 납작하게 만든 거고, 파일럿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점은 이 조종을 막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드론은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비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조종 능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평탄하게 계속 이렇게 비행해야지 그 얻은 360도 영상이 제일 활용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를 막 이렇게 비행을 하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더 이상해져요. 더 이상해. 이건 확실하죠. 이게 조종하는 재미는 진짜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거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 엔티그래비티가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거든요. 그럼 왜 안 팔릴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딱 하나예요. 날리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다. 되게 멋진 영상 하나 만들 때 저 같은 경우 한 5번에서 10번 찍어보고 제일 멋진 거 마지막에 한 번 더 찍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0번 정도 찍을 걸 한 3번만 찍고 저기 좀 더 찍을 거 이런 거를 보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또 되게 시네매틱 처리에서 되게 장점이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재밌게 하려면 결국은 자유자재로 날게끔은 해주고, 그러니까 자유도를 다 준 상태에서 내가 거기서 조금만 더 보정해서 구도를 좀 더 예쁘게 잡게끔 해주는 거라고 하면은 가치가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제일 지금 활용성 있는 데는 저는 시공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설 현장. 왜냐면 지금 그걸 다 360 카메라를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일주일마다 얼마큼 시공이 됐는지를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찍는데 40층짜리 건물이면 죽거든요, 사람. 근데 얘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되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360을 찍으면은 그쪽에서 되게 시장성이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그는 엔티그래피티도 할 수 있는데 엔티그래피티는 프로펠러 가드가 없으니까 얘로 그거 면에서는 좀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 제품 8K 영상이라고 홍보하고 있죠. 하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편집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그 거대한 8K 영상의 일부를 크롭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싱글 카메라의 쨍한 화질과는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4K 카메라가 여러 대 있는 느낌으로 여러 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대니까 지금 64, 24, 24K가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 짜투리까지 한 27K는 돼야 되는데 8K로는 택도 없는 거죠. 그렇죠, 택도 없죠. 네. 즉 현실적인 화질 개선보다는 구도의 자유도에 더 큰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도를 제대로 느끼려면 결국 우리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 바로 고글과 모션 컨트롤러라는 높은 가격 장벽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RC 컨트롤러만 사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게 FPV 드론이거든요. FPV 드론에 익숙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글을 쓴 상태에서 컨트롤을 할 때는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보려면 기체 자체를 직접 움직이거나 물리적으로 카메라의 틸트 각도가 조절되면서 시야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바타 360은 이 과정을 소프트웨어로 해결해 버렸습니다. 고글 N3를 쓰고 고개를 돌리면 기체가 물리적으로 짐벌을 꺾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시야를 즉각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정말 놀랍도록 자연스러웠어요. 기체와 내가 하나 된 듯한 진짜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있는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앵글 전환이 물리적으로 움직임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다 보니까 고개를 급하게 돌려도 멀미가 생각보다 안 나더라고요. 비행의 재미는 배가 되면서 피로도는 낮춘 셈이죠. 고글 패키지가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고글과 모션 컨트롤러가 포함된 플라이모어 콤보가 115만 7천원으로 출시됐습니다. 확실히 FPV 드론으로서 막 날리기에는 부담이 가는 가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기존의 DJI FPV용 액세서리들이 그대로 호환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기존 FPV용 액세서리가 없는 분들은 구매에 당연히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제가 찍먹해본 느낌으로 정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오직 결과물이 목표다. 그런 분은 RC2 리모콘 패키지로 가세요. 정밀하게 조종하면서 좋은 소스만 따서 후보정으로 다이나믹하게 만들면 충분합니다. 나는 FPV 비행의 손맛을 같이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고글이 포함된 모션 플라이모어 콤보입니다. 이 드론이 주는 시각적 해방감은 고글이 없이는 절반도 느끼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 기존에 고글이나 RC 컨트롤러를 가지고 계시다면 드론 본체만 구매하는 게 정말 가격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이번 제품은 기존 액세서리와의 크로스 호환성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경희군 카이님이 정리해준 이 이미지를 한 장 보시면 바로 어떤 액세서리가 호환이 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RC 플라이모어 콤보 가격과 모션 플라이모어 콤보 가격이 동일하게 출시가 됐더라고요. 정확히 따지면 RC2 조종기가 42만 8천원, 그 다음에 N3 고글이랑 모션 컨트롤러가 40만 8천원으로 RC2 조종기가 2만원이 더 비쌉니다. RC2 패키지를 구매하고
고글을 추가 구매하시는 게 2만 원이 더 싸게 됩니다. 가격 정책이 좀 이상하죠? 자, 이제 드론으로 찍은 멋진 360 영상을 요리할 차례입니다. 이번에 아바타 360이 출시되면서 DJI 스튜디오도 정말 고도화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버튼 하나로 실제 비행할 때 고글로 봤던 그 화면 그대로 영상을 출력할지, 아니면 360 원본을 내 입맛대로 다시 리프레임할지 아주 직관적으로 고를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오즈모 360 처음 출시돼서 DJI 스튜디오가 나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인텔리전트해진 느낌이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DJI 아바타 360은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촬영용 드론과 FPV 드론의 경계를 허문 새로운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행은 FPV 드론처럼 즐기면서 결과물은 촬영용 드론처럼 뽑아내는 거죠. DJI 네오 2가 FPV의 맛을 살짝 보여주며 입문을 유도했다면 아바타 360은 그 완성형에 가깝다고 봅니다. RC 컨트롤러에 네오 2 때 아주 유용하게 썼던 시네마 모드, 스포츠 모드가 그대로 적용이 됐고, 짐벌의 한계를 360도 카메라로 정복했습니다. 360도 촬영 환경에서 피사체를 추적하며 촬영하는 액티브 트래킹까지 챙기면서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또 가격대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의 미니 라인업은 조만간 정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처럼 편의성을 높이긴 했지만 여전히 FPV 드론이라는 타이틀 때문인지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네오2처럼 마냥 가볍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360도 카메라로 촬영의 편의성을 잡았지만 FPV라는 이름에 걸맞게 무척 빠르게 비행하기 때문에 날릴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또 8K 화질이라지만 막상 여러 부분 크롭이 되니까 기존의 촬영용 드론만큼 100% 만족스러운 화질은 또 아닙니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오즈모 360 때는 따로 렌즈를 교환하는 키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드론은 조금 비싼 제품이라 그런지 이 360 렌즈를 교환하는 그런 키트도 포함이 되어서 판매가 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아바타 360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드론으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자,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